정고점 당연히 넘기고 그래서 한 3월까지 보고 있는데 요 시기는 대략 한 내년 6월, 빠르면 3월, 더 빠르면 올해 12월 그쯤 보고 있는데 계속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금리 낮추고 보조금 주고 해서 유동성을 막 풀면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한 9만 달러까지 진짜 미친 듯한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비트코인은 얼마에 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만큼 샀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1비트) 모으기 분할 매수 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거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계속 오를 것 같아서 뭐 안 오를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고. 네, 뭐 떨어지면 뭐 좀 더 사면 되니까. 일단 와이프 계좌 1비트 채워주려고 아까 좀 많이 샀어요. 0.82개에서 시작해서 83, 84, 85, 87, 88, 89, 90, 91, 92, 93, 94, 96, 97, 98, 99, 10. 네, 1비트 채웠습니다. 네. 1비트 오늘 0.2비트 정도 남은 거 마저 채워가지고 끝냈어요. 네, 숙제 끝. 네, 이제 이거는 장기로 가져갈 거예요. 네, 1비트. 네, 이건 제 계좌는 아니고 제 와이프 계좌. 네, 김민주 계좌입니다. 전국에 김민주가 많은데 하여튼 그 김민주들 중에 한 명의 김민주 계좌입니다. 아, 드디어 채웠어요. 아, 이거 숙제하는 느낌 들어가지고 분할해서 샀는데 이제 한 두 달 좀 안 되게 분할 매수 한 것 같고 거의 3달 한 것 같은데 네, 2달 정도 해서 다 샀습니다. 더 점점 빠르게 샀어요. 천천히 여유롭게 사다가 요쯤부터 좀 심상치 않아서 이때부터 되게 빨리 샀어요. 급등기 때 여기에 좀 많이 샀고 여기에도 좀 많이 샀고 조금 조정 오길래 어저께도 좀 많이 샀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 며칠 사이에 다 일주일 사이에 0.5개 정도 샀네요. 그래서 매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1비트 채웠어요. 원래 당초 예상은 4월에 반감기 있잖아요. 한 4월 17일 요즘 반감기 때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요 이전에는 하나를 채울 생각이었는데 채웠죠? 네, 끝났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빨리 끝낼 줄 몰랐어요. 3월 1일이네요. 3월 1일. 3월 1일 날 매수를 마쳤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한 달 반 일찍 매수를 마쳤어요. 그만큼 좀 매수를 좀 빨리빨리 했다는 뜻이거든요. 왜 빨리빨리 했냐? 이거 급등세가 너무 세요. 이거는 뭐 굳이 기다릴 이유가 제 눈엔 별로 없어요. 이 정도 기울기는 쉽지 않은 기울기입니다, 여러분. 요 정도 기울기 있나 한번 보세요. 진짜 완전 초불장이 들어갔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랑 같은 기울기잖아요. 여기랑 어때요? 그냥 겹쳐지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똑같지 않아요? 그쵸? 이게 우연의 일치긴 하지만 하여튼 이게 너무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 생김새가 그대로 된다고 한번 쳐볼게요. 뭐 편의상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얘보다는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난장이었으니까. 보통 장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훨씬 세지거든요. 여기 보세요. 2017년도의 커브였어요. 이게 2021년도의 커브고 이게 이제 내년 건데 한 6개월 땡겨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심하게는 1년. 이렇게 좀 땡겨졌다. 근데 여기가 이만한데 여기도 크기가 똑같을 리는 없잖아요. 점점 산이 커지는 게 비트코인의 특성이니까. 그럼 이렇게만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뭐 이렇게 가겠죠. 네, 엄청나게 크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예측한 대로 이렇게 간다고 만약에 네, 소설로 여기에서 사나 저기에서 가나 좀 늦게 사는 게 좀 손해인 것 같다. 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요 정도는 최소한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여기쯤에 조정 한번 오고 더 크게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월까지 보고 있는데 요 시기는 대략 한 내년 한 6월, 빠르면 3월, 더 빠르면 올해 한 12월 그쯤 보고 있는데 계속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여러분도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템포가 너무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까 커뮤니티들 있죠. 맘카페 막 이런데
이런 데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한대요. 초기 증상이죠. 초기 증상. 불장 초기일 수 있다.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 한번 보겠습니다. 김프가 한 4.5%. 아직은 괜찮죠. 네,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게 불장이 진짜 찐 불장이 오잖아요. 그럼 김프가 한 40% 낍니다. 김프 40% 넘다. 2021년 4월 7일 40%뭐 엄청 많이 나오죠. 이게 진짜 불장이에요. 네, 한 25%는 흔하고요. 심할 때는 40%가 넘고 막 그러거든요. 김치 프리미엄이 한국에서 비싸게 사는 가격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뭐 김치 프리미엄도 4%밖에 안 꼈잖아요. 그리고 아직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4%밖에 안 됐잖아요. 네, 아직은 고점의 징후가 제 눈에는 안 보여요. 네, 아직은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렇다 할 뭐 그런 징후가 뭐 제 눈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냥 지금 최근에 많이 급등한 거, 제 생각에는 지금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거는 현물 ETF 외에는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거래량을 봐도 그렇고 여기 거래량과 여기 거래량과 여기의 거래량을 보세요. 되게 조용하지 않습니까? 뭐 요 선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삐죽 튀어나온 거 여기 이렇게 많잖아요. 하락장이었긴 했지만 여기도 역시 막 삐죽 튀어나온 거 이 정도는 돼야 여기 뭐 최소한 요 칸 이상 튀어나온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깨끗합니다. 요 라인을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밋밋하죠. 여기는 아직 거래량이 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물 ETF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해서 써볼게요. 아직은 불장이 아니다. 일단 거래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직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의한 상승 같아요. 개인은 아직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네, 자금들이 대부분이 아직은 네, 현물 ETF 때문에 기관 자금 위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먼저 들어오고 지금 들어오고만 있어도 우리는 기관들하고 움직임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 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개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미국은 좀 들어왔는데 한국은 아직 지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구글 트렌드 어저께 봤죠? 비트코인에 아직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22까지 올라왔죠. 완전 불장에서는 100 정도 되는데 22. 불장 초입 정도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장 초입. 불장 초입이면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네, 1비트 매수 완료했잖아요. 가장 정점인데 원화 기준으로 최고가에 샀습니다. 물론 한 방에 다 산 건 아니고 24번 정도에 나눠서 사긴 했는데 어찌됐든 오늘 다 매수해서 1비트 채웠어요. 네, 원화 기준 최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 샀다는 뜻이죠. 네, 이제 땡칠 거예요. 네, 뭐 이제 앞으로 떨어져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올라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겁니다. 앞으로 현물 비트코인에 현금을 네, 더 이상 넣지는 않을 거예요. 네, 요렇게 할 생각이고. 그럼 앞으로 뭐 할 거냐? 그냥 구경만 할 거냐? 그건 좀 심심하잖아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비트코인 선물하고 있거든요. 네, 선물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아니고 알트장이 이제 올 거예요. 여기서 횡보하면 이제 뭐 개꿀 뭐 이러면서 뭐 알트장이 온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트장이 오면 네, 알트에 투자를 할 생각이에요. 요거는 뭐 현금으로 들어가겠죠. 현금은 여기에만 일부를 쓸 생각이고요. 네, 비트코인 선물은 이미 뭐 다 들어가 있어서 현금이 추가로 네, 더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알트만 제가 매달 번 수익에서 일부를 조금씩만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선물은 좀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죠. 선물은 되게 위험합니다. 선물 추천 아니에요. 선물은 매우 위험합니다. 혹시나 선물 투자에 관심이 있으면 제발 공부하고 하세요. 근데 제 눈에는 임펄스로 좀 보이거든요. 이 카운팅 하기가 사실 매우 난이도가 높아요. 여기 저점부터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그냥 평범한 ABC로 보여요. 그 다음 여기도 ABC로 보이고. 그러니까 ABC 두 번 나온 거니까 카운팅 한번 해볼까요? 뭔지 모르시는 분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지 아시는 분도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B, C 뭐 이렇게 하나 하고 여기 또
A, B, C 뭐 요 정도로 ABC, ABC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치고요. 여기서부터는 임펄스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 카운팅이 사실 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너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카운팅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거지로 맞추면 임펄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거지로 예쁘게는 안 나왔어요. 네, 엄청 못생겼는데 여기까지 그냥 3파로 보고 여기 4파로 보고 여기 5 이렇게 끝냈다고 치고 여기 하락이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 ABC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A, B, C 여기서 한 20% 빠졌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임펄스는 3파가 제일 세요. 1, 2, 3파가 미친듯이 크고 4가 보통 이렇게 시간 조정으로 나오고 5 이렇게 나오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전형적인 패턴인데 즉 3파가 제일 큽니다. 3파 안에서도 또 임펄스가 있죠. 1, 2, 3, 4, 5 뭐 요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3파 안에 있는 3파 그러니까 3의 3파죠. 이 3의 3파가 가장 강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정 2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3파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저는 기대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선물을 되게 과감하게 꽤 많이 들어갔거든요. 저 여기랑 여기에서 선물로 번 게 비트코인 0.8개를 벌었어요. 지금 가격으로 한 6천만 원이 넘잖아요. 네, 엄청나게 수익이 컸거든요. 2번 포지션 들어가서 요 정도 벌었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렇게 혹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초보자분들은 뭔 소리인지 모를 테니까. 그리고 여기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3파니까. 근데 저는 이게 3파는 훨씬 더 커야 되잖아요. 3파 안에서도 1파, 2파, 3파, 4파, 5파 있거든요. 여기는 제가 느끼기에 1, 2, 3, 4, 5 해서 여기까지가 그래봤자 3의 1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되게 공격적이죠. 네, 지금 되게 공격적으로 보여서 그래서 일단 다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1파면 ABC 조정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1파의 조정은 1파 하고서 뭐 가격 조정이 여기 근데 너무 짧은데 피보나치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렇게 짧지 않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임펄스 나왔다고 치고 조정이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완전 불장이면 236에서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382까지는 조정을 보통 주거든요. 네, 여기에 또 매물대가 있으니까 0.5까지 떨어질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이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요즘 추세로 이렇게까지 조정을 좀 잘 안 주더라고요. 네, 여기 하나 빼고는 그렇게까지 준 케이스가 거의 없긴 하거든요. 이번에는 뭐 시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긴 하고 임펄스가 뭔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1파, 2파 조정, 3파가 엄청 크게 나와요. 4파는 보통 이렇게 시간 조정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5 이렇게 나오고 끝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3파가 제일 길잖아요. 3파 안에서도 3파가 제일 길거든요. 즉 그러면 저는 이게 3의 1 같다는 거죠. 3파의 1파. 그럼 3의 2가 뭐 이렇게 조정이 나오겠죠. 3의 2는 짧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올 게 미친 상승이 있을 것 같거든요. 3의 3파가 나올 차례인데 저는 이게 너무 기대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보통 나오거든요. 3의 3파가. 그래서 이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저는 포지션 정리를 일단 안 했고 다 들고 있고 조정이 좀 나오네요. 차라리 조정이 좀 나와서 한 여기까지는 좀 찍어주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57,000달러까지 이렇게 빠져준다면 빠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빠져주고 그때 3회 3파 진짜 임펄스가 정말 세게 나오면 정고점 당연히 넘기고 84,000에서 88,000 여기까지는 반감기 전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내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 다음 4파는 좀 시간 조정 길게 오니까 반감기가 지나자마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5파 나오고 그 다음 좀 조정 좀 오고 요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시나리오 그리고 있어요. 네, 물론 소설입니다. 제가 쓰는 소설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카운팅하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좀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여기가 3회 1파는 다 나온 것 같아요. 3회 2파 나올 차례고 3회 2파가 뭐 시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좀 나오겠죠. 많이 나오면 한 57,000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3회 3파는 진짜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한 85,000 정도까지는 네,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네, 이거보다는 월등히 크게 나올 테니까 이만하게만 나와도 3파가 1파보다 훨씬 크게 나오거든요. 뭐 한 여기까지 섰다가 나온다고 해도 요 정도 되니까 네, 88,000에서 한 9만 달러까지는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한 8만 달러까지 봤는데 여기 추세를 봐서는 한 6월쯤에는 제 생각에는 한 9만? 기요사키 옹이 10만 달러 봤잖아요. 뭘 보고 그렇게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10만 달러도 가능한 수준인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에 원래 7, 8만 보고 있었는데 8만에서 9만 달러까지 6월 달에 가능하지 않을까, 뭐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 저는 선물 들어간 포지션을 요쯤 되면 정리할 계획입니다. 뭐 제가 선물 들어가 있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네, 이거 뭐 지금 선물 2개 들어가 있어요. 2개. 네, 이거 바이낸스 계좌인데 캡처본 아닙니다. 네, 뭐 이미지 아니고 움직이고 뭐 시세 움직이는 거 보이잖아요. 이걸 무슨 수로 조작을 합니까? 지금 뭐 이렇게 시세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시세 맞잖아요. 그죠? 보시면 포지션 들어가 있는 게 지금 0.38개 수익 중이죠. 아까 조금 더 컸었는데 지금 좀 조정받고 있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저는 한 최소한 8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요 정도 될 때까지는 좀 들고 가볼 생각이에요. 6월 정도 보고 있는데 요새 계속 제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어서 이게 한 4월까지로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쩌면 3월까지? 와, 근데 그건 진짜 미친 불장일 것 같고요. 3월에 지금 3월 1일인데 한 달도 안 돼서 8만 달러를 넘기는 건 와 진짜 센 거거든요. 요새 뭐 엄청 급등하는 뭐 엔비디아급의 네, 엄청난 급등인데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 바이낸스에서 선물 포지션 들어간 거고요. 전 되게 안전하게 합니다. 2배예요, 2배. 선물 2배 정도로 하면 네, 진짜 안전하지 않습니까? 네, 청산 안 당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불장이 오면 네, 어찌됐든 뭐 회복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이것도 아까는 조금 더 높았는데 지금 조정받고 있어서 얘는 한 5배 정도 네, 금액이 아까 거보다 훨씬 적으니까 요것도 네, 선물 포지션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선물을 앞으로도 좀 계속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뭐 제가 계좌 보여드렸지만 저는 데이 트레이딩은 하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예전에 좀 해봤는데 제 본업이 있잖아요. 네, 저 뭐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가지고 그건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전업 투자자가면 모를까 좀 너무 힘들어서 저는 뭐 이렇게 좀 긴 추세를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추세가 좀 길게 터지는 걸 좀 기다렸다가 네,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와 이거 정말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 ABC를 제외하고 네, 여기서부터 저는 불장이 시작됐다라고, 불장 초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1파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2파, 여기서 진짜 3파. 와, 3파에 지금 3회 1 정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3회 2 나오고 3회 3이 뭐 안 그려져요. 한 9만? 네, 9만 달러 정도? 네, 미친 불장이 나오겠죠. 네, 이게 너무 기대됩니다. 3월까지는 좀 너무 세고 4월에서 한 6월 반감기 전후하죠. 네, 요때 피날레 한번 쏴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좀 조정이 올 것 같은데 제 예상에는 4월 한 20일경에 19일인지 17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때 반감기 있잖아요. 요거 전후에서 3회 3 지나고 이제 3회 4파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다음에 3회 5파 나오겠죠. 네. 요때까지는 크게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 나오면은 3회 5파까지 나오면 이제 웬만큼 꼭지가 된 거거든요. 요때는 제 생각에는 한 10만 불 정도? 요 정도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게 빠르면 6월, 네, 기요사키 옹이 이야기한 네, 6월 10만 불이 요렇게 되면 이 시나리오대로 되면 네,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시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있을 거예요. 4파가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 또 5파 하나 더 크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쯤 되면은 한번 9월쯤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4파가 좀 크게 나오고 또 5파까지 먹으면
그 정도가 한 올해 한 12월 정도 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크게 임펄스 12월까지 올해는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저는 이래서 숏은 절대 안 칠 거예요. 숏은 안 치고 저배롱만 계속 걸 거예요. 저배롱으로 한 달에서 한 3개월, 1에서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제가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포지션을 잡을 생각입니다. 숏은 안 한다는 뜻이에요. 네, 숏이 건다는 뜻이 아니라 숏은 안 하고 저배로 롱만. 그러니까 뭐 한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요 정도만. 5배는 좀 금액이 적게 해서 5배입니다. 10배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굳이.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하면 선물에서만도 네, 1억 이상은 솔직히 제 기대는 한 2, 3억 정도는 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드가 뭐 작지 않으니까 요 정도는 벌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플러스 네, 선물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알트는 제 기준 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진입 시점을 아까 3회 3파 나온 다음에 제 생각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쯤이면은 한 64% 안팎될 것 같거든요. 요게 거의 고점 근처일 것 같아요. 이거 나온 다음에는 3회 4파는 네, 조정이죠. 요때는 시간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조정. 시간 조정이 뭐냐면 쉬운 말로 횡보죠. 횡보. 비트가 급등을 하고 3회 3파 너무 기대됩니다. 얼마나 많이 오를까요? 네, 한 9만 달러? 네, 9만 달러 되면은 한 1억이 당연히 넘고요. 네, 지금도 뭐 9천만 원 되는데 9만 달러 되면은 한 1억 2, 3천 될 것 같은데 그쯤 되고 이제 시간 조정하면서 막 횡보하면은 이때 알트가 미쳐 날뛸 것 같아요. 네, 한 달에서 2달 정도 찐 알트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먹어야죠. 네. 이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네, 뭐가 됐든 잘 골라서 먹어야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수익이 꽤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64%였던 게 쭉 한번 빠지긴 할 거예요. 뭐 한 40 후반대 정도? 한 48, 49.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까지 빠지면 네, 알트가 네,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5파일 때 다시 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진짜 4파죠. 이건 3회 4파였고 진짜 4파가 나오면서 그때는 좀 많이 흘러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트는 그때는 네, 계속 미쳐 날뛸 것 같고 비트가 2번의 횡보를 할 때 알트는 미쳐 날뛸 것 같거든요. 또 이렇게 모르시는 초보분들을 위해서 일단 비트가 전고점을 크게 돌파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뿍 쏘잖아요. 이렇게 크게 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횡보를 합니다. 횡보하는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통 엘리엇 파동 임펄스에서 4파에서 횡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는 4파는 다 시간 조정으로 아까 그린 거예요. 그러면 비트가 크게 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횡보를 하면 크게 쏘면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한 64% 안팎까지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 횡보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찐 알트장이 네, 오게 됩니다. 또 이렇게 말만 하면 좀 어렵잖아요. 네, 저번에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초보자분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또 어려우실 테니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지난 장에서 보여드릴게요. 지난 장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네, 여기서 크게 쌌잖아요. 뭐 누가 봐도 엄청 크게 쌌지 않습니까? 한 번 쏘고 잠깐 조정받고 또 쌌죠.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나 물론 이렇게 하락하긴 했지만 그냥 뭐 큰 틀에서 보면은 그냥 횡보한 거잖아요. 여기는 뭐 붓다빔이죠. 붓다빔이 있기 전까지 요때는 그냥 횡보한 거잖아요. 횡보. 요때가 진짜 찐 알트장이었습니다. 요때 어마어마했어요. 요때가 시기상으로 보면 21년 한 2월부터 한 4월 말까지 붓다빔 전까지 요때 한번 네,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알트장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오른 거죠. 꼭 정점이 아니더라도 한 여기쯤부터는 네, 엄청 올랐잖아요. 여기가 한 1월 8일 정도 됐네요. 네, 이 다음부터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어마무시하게. 알트가요. 1월 8일부터 한 5월 20일까지. 네, 요때 뭐 물론 비트코인이 붓다빔 맞으면서까지 흘러내렸네요. 그러니까 여기 때는 정말 미친 듯한 네, 알트장이 있었거든요.
2021년에 알트장을 다들 많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맛에 코인 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트장 되게 좋긴 한데 알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쓰레기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탈출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들어갈 시점을 그래 3회 3파 끝나면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3회 1파는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땐 되게 빨리 끝났습니다. 원래 1파는 또 짧아요. 3회 2파가 지금 좀 나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3회 2파가 뭐 짧게 나올 수도 있고 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누구도 몰라요. 그 다음에 나올 3회 3파. 저는 이거를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네. 요게 뭐 말도 안 되게 뭐 폭락한다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최대 많이 빠지면 한 57K 정도? 요 정도만 해도 사실 많이 빠지는 거죠. 지금 한 62K인데 57K면은 거의 10% 가까이 빠지는 거니까 꽤 많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빠지면 요 정도일 것 같아요. 네, 뇌피셜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미친 듯한 찐 상승이 나오면 어차피 전 비트코인 갖고 있으니까 3회 3파가 끝난 것 같으면 이제 꺾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거 포지션 다 정리할 거예요. 아까 들어갔던 선물 포지션들 정리할 거고 네, 요거를 4월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한 달 정도 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개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알트를 열심히 그동안 찾아놨던 거 좀 예뻐진 거 있나 좀 본 다음에 좀 많이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알트 선진입 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은 아마 이쯤은 돼야 아주 유의미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 요쯤 될 것 같습니다. 요쯤에 한 8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찍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 4파 조정 나오고 3회 5파 나오면은 그게 한 10만 달러 될 것 같고 4파 나오고 4파는 그때는 조정이 좀 크게 나올 거예요. 네, 그때 불장 끝났다 뭐 그럴 것 같은데 찐 5파가 또 하나 더 남아 있으니까 그게 내년 한 1, 4분기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거의 1년을 그려드렸죠. 네, 1년 동안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거 소설이니까 제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요. 그쵸? 저는 그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엘리엇 파동을 공부하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거고 엘리엇 파동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뭐 외계어로 들리시겠죠. 네. 엘리엇 파동이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한 3, 4년 공부했는데 아직도 많이 어려워요. 또 뭐 소설은 쓰는 거죠. 소설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뭐 누가 알겠습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이 왜 더 많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냐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이건 뭐 워낙 자료가 많이 떠돌고 있으니까 한번 이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대선이 있죠. 미국 대선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이 크게 꺾인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경제 위기. 경제 위기만 안 오면 상승할 것 같다. 경제 위기만 안 오면 지금 추세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경제 위기가 오면 일시적으로 비트코인도 팍 부러질 수 있거든요. 하락을 기다리신 분들은 그때 매수하면 되죠. 네, 이거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으니까 이거 뭐 누가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경제 위기는 올해 안 올 가능성이 저는 한 8, 90%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경제 위기를 마일드 리세션이라도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리세션이라는 거는 경기 침체. 마일드하게라도 좀 살살이라도 오지 않을까 작년엔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요새 분위기로 봐서는 안 올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대선이에요. 대선. 네, 대선의 두 후보는 당연히 알죠. 지금 대통령인 조 바이든 그리고 어마어마한 또라이라 그래야 되나?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이렇게 두 명이 이제 대선 후보로 올라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한 90% 이상일 것 같아요. 근데 바이든은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오면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100%라고 생각합니다. 99.9%? 지금도 경제 위기가 안 와도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 경제 위기가 오면 100%죠. 그거는 뭐 끝이라고 생각해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경제 위기가 안 오게 해야겠죠.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바이든 입장에서 경제 위기가 지금도 위험한데 경제 위기가 오면 필패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 경제 위기를 막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무조건
막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 위기를 막는 법은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쉽거든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냐? 돈 풀면 됩니다. 돈 푸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다들 아시는 금리를 낮추는 방법과 보조금을 막 주면 되거든요. 사실 조 바이든이 작년부터 보조금을 엄청 많이 줬어요. 뭐 반도체 기업 이런 데에다가 보조금을 무지막지하게 줘서 테이퍼링 맞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물론 예전같이 무지막지하게 푸는 건 아닌데 하여튼 금리를 낮추면서 보조금을 풀고 있어서 그렇게 테이퍼링이 뭐 막대하게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23년에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미국 증시가 올라간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좀 돈을 풀지 않을까. 그리고 FOMC, 페드를 좀 압박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올해 한두 번이라도 꼭 해야 돼. 대선 전에. 뭐 이렇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비트코인 가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돈 풀면 유동성이 풍부해지잖아요. 유동성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게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는 금도 되게 좋았는데 요새 금이 비트코인 때문에 힘을 좀 많이 못 쓰고 있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 지금 현 상태에서 만약에 1,000만원 있다. 그럼 1,000만원어치 금 사겠습니까?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 사겠습니까? 이건 좀 너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이 되게 좀 유망하죠. 하여튼 금리 낮추고 보조금 주고 해서 유동성을 막 풀면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3-3파. 이거 진짜,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흐뭇하거든요. 한 9만 달러까지 진짜 미친 듯한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현물 ETF가 있잖아요. 현물 ETF. 현물 ETF 때문에 지금 수요가 되게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금리까지 요때 인하가 딱 겹친다. 그리고 반감기까지 겹쳐가지고 공급이 줄어든다. 이게 한 방에 같은 때 이렇게 따다닥 이렇게 됐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세게 때릴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이 아니라 한 번에 한 12만까지도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3파에서 이미 여기까지 갔으면 뭐 이렇게 3-4파에서는 뭐 일부 조정 있겠죠. 뭐 한 10만까지 갔다고 치고, 그러면 3-5파 여기에서는 뭐 한 14만? 15만까지 여기에서 이미 갈 것 같거든요. 4파와 5파가 아직 남아있는데도 요 정도 갈 것 같으니까 5파에서 무난히 20만 달러는 넘겨주지 않을까. 20만 달러만 돼도 한 2억 6천 되잖아요. 요 정도 되면은 저는 뭐 분할매도 조금 일부 해도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한 2억 6천쯤 되니까 요쯤도 되면은 한 3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거는 한 4억 정도인데 그 뒤에는 좀 지켜봐야죠. 요거 이후로는 여기는 알트장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뭐 선물 투자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3-4파 할 땐 좀 쉬었다가 이게 끝날 때쯤 또 포지션 들어가면 되겠죠. 조정 왔을 때 포지션 들어가야 되니까 뭐 저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바쁜가요? 별로 안 바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뭐 한두 달에 한 번 거래하거든요. 한두 달에 한 번. 알트를 제외하고. 알트는 뭐 이것도 뭐 분할 매수하면 되니까. 알트도 두세 종목 정도 살 것 같은데 그냥 뭐 분할 매수만 하면 되니까 잘 고르는 게 중요하지. 뭐 매수는 좋을 때 그냥 계속 담으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 코인 투자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이렇게 하면 별로 없지 않나요? 코인 투자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뭐 하루 종일 차트만 봐야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뭐 하루 종일 차트 보고 있다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얘가 갑자기 여기까지 빠져주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도 뭐 조정이 이렇게 잘 오던가요? 잘 안 오지 않아요? 그래도 이번엔 좀 유의미하게 빠지고 있네요. 또 다시 5분 봉쯤으로 볼게요. 어저께 여기까지 빠지길래 조정이 오나 보다 하고 계속 분할해서 포지션 들어갔거든요. 한 번 더 빠져서 대략 한 요쯤에서 지지 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어쩌면 뭐 여기까지 갈 수도 있죠. 조정 받으면 사고 싶으셨던 분들은 57에서 59 사이 정도면 요 정도 오면 매수해도 되죠. 딱 정확하게 바닥을 딱 잡아야 됩니까? 그냥 바닥 근처면 사면 되지 않아요? 이거 너무 딱 바닥 잡으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기서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분할 매수를 좋아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무슨 우리가 선물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뭐 20배 롱치고 뭐 이러면 타이밍이 타점이 엄청 중요하죠. 뭐 근데 우리 현물 매수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기다리지 말고 분할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아까
여기 지금 보니까 네, 거의 꼭지 근처였네요. 요쯤에서 0.24개 사가지고 한 개 딱 채웠거든요. 여러분도 그냥 분할 매수 하던가 그냥 사던가, 그러니까 현금은 일부 갖고 있어야죠. 분할 매수 플러스 현금, 네, 이것만 잊지 않으면 즐겁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치 프리미엄 보니까 이제 좀 높아졌겠다. 하락했으니까 김푸가 한번 볼게요. 김푸가라고 치면은 네, 여기에서 홈을 누르면 김푸가 나오거든요. 아까 조금 높아졌죠? 5%. 떨어질 땐 원래 김푸가 좀 높고요. 오를 때는 김푸가 좀 빠집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거고, 떨어지든 오르든 이게 한 20% 넘을 때, 그때는 진짜 불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알트 투자하는 것도 뭐 쏠쏠하게 벌 수 있죠. 근데 늘 조심하면서 크게 물릴 수 있거든요. 김푸 5% 정도면 네,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네, 높을 때는 뭐 10몇 %, 20% 정도는 기본이니까 불장에선 20% 갑니다. 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높아져요. 짝수년에 역대 많이 내렸는데 이번에는 25년에 꽤 많이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상승이 작년부터 가파르게 올해 꽤 긴 시간 지금 상승했거든요. 찐 바닥이 한 이쯤이잖아요. 22년 11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한 1년 한 3개월 정도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올해 말까지 상승한다고 치면은 거의 한 2년 정도 상승했으니까 내년에 적절한 시점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좀 탈출을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맞아요. 너무 빨렸어요. 제 느낌이 한 6개월 정도 빨라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내년 한 빠르면 1월, 늦어도 6월에는 좀 알트는 다 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좀 비중을 줄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뭐 3회 3파, 3회 4파 할 때는 좀 쉬었다가 3회 5파, 뭐 거기까지, 뭐 그런 데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하다가 구해주는 장이거든요. 구해주는 장에서는 롱 위주로 들어가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요런 데서 이런 거 짧게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크게 먹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욕심만 버리고 저처럼 저배를 쓰고 좀 큰 추세 위주로 먹고 하면은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선택은 본인 몫이죠. 근데 그러면 뭐 무지막지한 수익은 안 나요. 100배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한 추세 먹는데 뭐 그렇게 많이 못 먹죠. 제가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만약에 뭐 선물 투자를 한다고 칠게요. 그래서 3판을 했을 때 2승 1패 할 때마다 한 30% 정도 수익 혹은 손실을 본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뭐 이건 뭐 산수니까 일단 1원으로 했다고 칠게요. 30% 수익이 났다. 그럼 1.3을 곱하면 되죠. 1.3. 두 번 수익 났으니까 또 1.3. 한 번 손해봤죠. 0.7을 곱합니다. 그러면 18% 수익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30% 두 번 먹고 30% 한 번 잃으면 왠지 느끼면 30%는 이익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판을 좀 많이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판에서 2판 정도만 잘 먹을 수 있어도 나쁘지 않은 승률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거를 해봤자 한 18%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는 게 굳이 이득이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좀 큰 추세 이용해서 한 50% 정도 한 번 수익 보는 게 여러모로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정답은 없지만 저는 그게 좀 편하더라고요. 네, 투자하기에 제가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저는 뭐 계좌가 여러 곳이고 거래소도 여러 곳을 쓰니까 하나는 좀 더 길게 보고 있는 거, 하나는 뭐 중기 정도. 하지만 하루하루 하는 데이 트레이딩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한 것 같고 다시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오르네요. 67,000원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분할 매수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 사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지금 계속 샀고 이제 앞으로는 안 살 겁니다. 반감기 이전에 매수하려고 했던 거는 다 저는 끝났습니다. 완전 끝났어요. 크립토 겨울이 오지 않는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알트 수익이 많이 나면 내년에 비트를 아예 안 팔 거예요. 비트는 돈 쓸 일 없으면 안 팔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는 뭐 10년 가져가면 뭐 더 좋을 테니까 오래오래 가져가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죠, 사실. 근데 갈수록 진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점점 그럴 거예요. 그래서 크립토 윈터가 안 올 수도 있다. 그게 지금은 이만큼 빠졌지만 크립토 윈터가 아예 없을 순 없고
제 생각엔 이제까지는 뭐 70% 80% 빠졌다면 내년 하반기에 크립토 윈터가 올 것 같은데 이때는 뭐 한 4, 50% 정도만 요 정도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반토막보다 조금 덜 떨어지는 정도? 예를 들어서 뭐 한 4억 갔다가 2, 3억까지 떨어지는 셈이죠. 예를 들어서. 근데 4억에 산 사람은 2억까지만 떨어져도 날벼락이죠. 반토막 났으니까. 요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엔 뭐 더 심했잖아요. 뭐 8천만 원 하던 게 2천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4분의 1 토막 났잖아요. 코인은 원래 이런 게 제맛이잖아요. 이런 게 요 정도로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크립토 윈터가 조금 더 살살 완충작용이 있어서 좀 살살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비트코인은 얼마에 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만큼 샀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양이 중요하죠. 몇 개 샀냐. 이게 얼마에 샀냐는 수익률 짤짤이에요. 뭐 그냥 자기 위안이죠. 아, 나 수익률 200%야. 뭐 이런 걸 위한 거죠.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수익률이 한때 뭐 한 200% 넘었어요. 비트코인 수익률이. 하지만 지금도 계속 사면서 수익률 계속 떨어졌지만 개수가 계속 많아졌잖아요. 그래야 돈을 벌죠. 네. 양이 많아야 네, 돈을 많이 벌어줍니다. 이거 수익률 우리가 수익률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높다고 자기 기분만 좋은 거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우리 삶에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에 샀는지는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